다음은 반지름이 3cm인 원 3개를 원의 중심이 1 직선상에 있도록 늘어놓은 것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원이 남은 두 원 위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원이 원래 자리까지 한 바퀴 돌았을 때 원의 중심이 지나간 경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원주율 3.14.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원이 남은 두 원 위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굴러가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원이 위치하는 곳, 자 이렇게 굴러가죠. 몇 군데 표현해 볼게요. 원이 이렇게 굴러가다가 남은 두 원의 요 사이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다시 원이 굴러가겠죠. 그 다음에 남은 두 원의 사이에 놓일 때가 있을 거고 다시 원이 굴러가서 처음 위치에 놓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의 중심이 지금 이동한 원의 중심이 지나간 경로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원의 중심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원의 중심이 이동을 하여 다시 처음의 위치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 바로 원의 중심이 지나간 경로의 길이, 이 빨간색 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아까 이것도 원의 중심이었고 여기도 원의 중심이었어요. 자, 요렇게 선을 한번 이어서 나타내 보도록 하자고요. 그럼 이거는 정삼각형 두 개가 이어 붙여진 형태의 마름모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의 반지름이었잖아요. 또 이것도 원의 반지름. 그럼 반지름의 2배, 반지름의 2배, 반지름의 2배, 반지름의 2배, 여기도 반지름의 2배.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 두 개가 이어 붙여진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각의 크기는 몇 도입니까? 120도입니다. 여기 이 각의 크기도 120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각의 크기는 360도에서 120도를 뺀 240도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240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었나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 원이 있더라. 자,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요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었느냐. 여기 예를 들어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이더라 라고 했을 때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원의 반지름이 예를 들어 10cm예요. 그럼 10의 2배 지름에 원주율을 곱한 후 그럼 이게 원주가 되죠. 그 원주의 요 일부분이 호가 되는 거니까 이 일부분은 360도분의 60도만큼이 되는 것이다. 요게 360도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원주에다가 360도분의 중심각의 크기를 곱하였을 때 바로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네요. 중심각의 크기가 240도인 부채꼴이 있는데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서 2배를 해주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반지름 알아야겠죠. 반지름이 3cm인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3cm, 3cm니까 6cm로 표현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6 곱하기 2, 그럼 지름이죠.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360도분의 240도, 그렇다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나오는 것이고 다시 그 값의 몇 배? 2배를 해주면 원의 중심이 지나간 경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니 2는 4, 4, 2, 8, 8이 16, 3.14에 16을 곱해 50.24가 되는군요. 따라서 문제의 답을 구하여 50.24cm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